몬클레어, 뉴발란스, 꾸레즈, 톰 브라운, 크록스, 아디다스, 뉴발란스 팔 수 있는 건 저는 다 팝니다.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면 뭐 아울렛이라든지 혹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소매로 사서 소매로 판다. 이 제품은 뭐 누구나 팔 수 있고 거의 한 만족 정도 가까이 팔았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600장 이상 정도 판매를 한 것 같아요. 인기가 꾸준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10% 중반, 이런 시즌성 제품, 겨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30% 가까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모든 백화점 다 VIP거든요. 거기서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VIP가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벼락슈터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저희 그 상품을 출고도 하고요, 입고도 하고, 그리고 뭐 상품 업로드도 하고, 모든 걸 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입니다. 여기는 뭐 이제 상품들 포장하고 출고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택배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용어로 까대기 박스 이렇게 오픈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기는 재고가 얼마 되진 않는데 재고가 일부 상품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면은 사실 여기는 이제 비싼 재고들이 있는데 네. 보여드릴까요? 네. 비싼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명품들 이런 건데 저희가 재고가 거의 없는 이유가 3PL 보관 창고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창고 안에다가 이미 재고를 다 넣어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희 직원들이랑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브랜드 유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한 소개와 어떻게 좀 돈이 되는 건지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은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품들을 매입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한다. 근데 어떻게 이게 이제 돈이 되냐 하면은 한마디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소매로 사서 소매로 판다. 저희가 이제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뭐 아울렛이라든지 혹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품을 갖고 와서 상품을 고객들한테 잘 설명을 한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파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이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돈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가장 쉬운 구조라고 하면은 사실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렴한 제품을 갖고 와서 여기에 적당한 가격을 붙여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뭐 가장 쉬운 구조겠죠.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사실 백화점은 뭐 할인을 안 한다, 혹은 할인을 해도 얼마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화점 안에서도 할인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카드 할인이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할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개를 사는 거랑 여러 개를 사는 거랑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여러 개를 살 때 할인을 많이 해주겠죠.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은 대부분 한 개씩만 산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대량으로 사서 할인을 받고 그거를 이제 일부 마진을 붙여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잘 팔리는 제품 한번.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요? 뭐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특별한 제품이 아니에요. 이 제품은 뭐 누구나 팔 수 있고 저 말고도 다른 판매자들도 많이 팔고 있는 제품인데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죽을 때까지도 계속 나올 제품이다. 딱 보시면은 이 제품이 이제 뭐 나이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제품은 뭐 그냥 간단해요. 검은색 신발에 하얀색 나이키 스우시 마크가 있는, 이게 지금 레볼루션 7이라는 상품인데요. 제가 이거를 브랜드 유통을 시작했을 때 레볼루션 4, 5 이런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7이거든요. 아마 뭐 앞으로 이제 8, 9, 10 이렇게 해서 제가 죽을 때쯤은 뭐 100?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만큼 계속 꾸준하게 인기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팔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만족 정도 가까이 팔았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이 있고, 또 뭐 특별한 제품이 아니에요. 사실 나이키 패딩인데 똑같아요. 그냥 검은색인데 하얀색 나이키 마크가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달도 안 됐죠. 사실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한 11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추워졌던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 600장 이상 정도 판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만 한 1억 넘게 팔았습니다. 마진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상품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뭐 진짜 스테디셀러고 인기가 꾸준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마진이 조금 낮습니다. 뭐 한 10% 중반 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시즌성 제품, 겨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마진을 더 높게 받습니다. 뭐 거의 한 30% 가까이.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마진은 30%인데 나중에 판매가 안 됐을 때, 반품이 됐을 때 이런 제품들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겨울 제품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올 겨울에 못 팔면은 결국엔 1년 뒤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을 더 높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한 달 동안 판매한 내역인데요. 저는 나이키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상품을 팝니다. 몽클레어, 뉴발란스, 꾸레즈, 톰 브라운, 크록스,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게 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한 달 동안 판 거예요. 그냥 스와로브스키, 반스, 어그, 뭐 아디다스, 나이키. 사람들 그냥 다 나이키, 뭐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런 것만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팔 수 있는 건 저는 다 팝니다.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좀 불법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네가 아울렛이 있는 걸 네가 왜 사가, 내가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키에서 실제로 리셀 이런 걸 금지한다 이런 뉴스 기사도 보셨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게 있는데 리셀 금지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리셀을 하는 사람이 불법이 아니라 리셀을 금지하는 게 불법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사가지고 이건 내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샀잖아요. 네. 커피를 사가지고 내가 파는 거에 대해서는 내 자유다 이거예요. 물론 한 가지 다른 예외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명품들 같은 경우인데 이 제품이 원래 가죽 제품 뭐 핸드백이었는데 이거를 리폼을 해서 지갑으로 만들었다. 그럼 이 상품의 고유의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커피를 갖고 와서 커피를 뭐 판다. 뭐 예를 들면은 커피를 그냥 매장에서 파는 거였는데 내가 이거를 15층까지 배달을 해준다. 그 배달 수수료까지 붙인 커피 제품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키 제품이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할인을 해서 7만 원을 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마진을 붙여서 내가 너네 집까지 배송을 해줄게. 9만 원에 팔게 대신. 이거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제품을 공개하신 느낌인데 다 따라 소싱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이키를 팔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제가 나이키를 꽁꽁 숨겨서 저 혼자 팔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개할 수 있는 거고, 겨울 명품 패딩 하면 뭐 생각나요? 몽클레어잖아.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냐, 이제 이게 이제 소싱 능력인 거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목도리 하면 아크네 스튜디오를 겨울엔 소싱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나이키 신발 소싱을 해야 되는 거고, 겨울에 패딩 팔지 누가 반팔 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공개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은 어디 가시나요? 네, 지금은 백화점 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어떤 일로 가시나요? VIP들 1년에 한 번씩 기념품 주는데, 기념품 준다고 해서 기념품도 받고, 또 요즘에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구경도 하고, 뭐 상품 픽업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제품을 많이 파셔서 백화점 VIP가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모든 백화점 다 VIP거든요. 거기서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VIP가 되더라고요. VIP의 장점이 뭐가요? 뭐 VIP 되면은 이제 당연히 주차 공짜고요. 발렛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라운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여행 상품권을 준다거나 호텔 예약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절에 선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제가 누린다기보다는 직원 복지로 사용한다거나 가족들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약간 경차 타고 백화점 VIP 들어가는 그런 간지 느낌인가요? 사실 저도 이제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냥 껍데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일할 때는 편한 차를 타야 되고, 이게 아무리 발렛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뭐 물건을 싣거나 이런 데는 불편한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차들은 고장이 잘 나요, 생각보다. 그럼 고장이 나면은 수리를 맡겨야 되고 이러면 생각보다 불편하더라.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막 타도 되는 차가 편한 차인 것 같고, 일하는 데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유튜브에 나올 때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했는데, 이게 쓸데없는 짓이구나. 실질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려면은
오히려 이 경차가 훨씬 더 좋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거의 경차 타고 다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멋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원래 회사 처음 다닐 때는 경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네. 그때는 그래서 막 자꾸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그래서 차를 계속 바꿨어요. 근데 오히려 돈을 벌고 나니까 야, 내가 뭐 경차 타는 게 뭐 어때? 내가 돈이 없어서 경차 타는 것도 아니고. 그 남들 시선 때문에 내가 돈도 없으면서 자꾸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를 자꾸 사려고 했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돈이 생기고 나니까 그냥 내가 편한 차가 좋은 차지 남들 뭐 눈 시선 때문에 좋은 차를 타야 되는 건 아니구나.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그 백화점 VIP 라운지입니다. 뭐 저기 호수도 보이고 저기 사무실도 보이고. 광교 호수. 네, 맞습니다. 리셀러 하면은 되게 평균이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저도 지금 내 밤벌이를 긋고 왜 욕을 하는 건지 막 욱하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 입장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 리셀은 미국에서는 리테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좀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리테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업 비즈니스 형태예요. 그게 물건이든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모든 게 다 리셀 형태로 되거든요. 우유를 그러면 그냥 목장에 가서 저 짜서 먹지 왜 서울우유에 사 먹고 연세우유에 사 먹어요? 그리고 우유도 똑같은 우유가 아니라 편의점 가면 우유가 더 비싸잖아요. 대형마트 가면 막 2리터, 3리터짜리 사면 싸잖아요. 그거 사면 먹으면 되지 왜 비싼 편의점 우유를 사 먹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그 시간에 필요하니까, 갈 여건이 안 되니까.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이라고 해서 내가 항상 아울렛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뭐 온라인에서 사는 거 아니고 백화점에서 사는 거 아니니까 리테일이라는 사업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그 고객에 맞게 적당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면은 어떤 형태든 어떤 상품이든 서비스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나는 우유는 목장에 가서 짜 먹어야 되는 거고 집은 내가 지어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럼 뭐하러 이 자본주의 사회가 필요해요. 다 본인이 직접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사업을 좀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원래 자동차 엔지니어였어요. 자동차 엔지니어였는데 자율주행차를 이제 연구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우리나라에도 돌아다니고 뭐 유럽도 돌아다니고 미국, 뭐 호주, 심지어 겨울에는 이제 동계 테스트에서 북유럽에 가기도 하고 이런 자동차 테스트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원래 평생 꿈이었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애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만족은 할 수 있는데 풍족하게 살기는 조금 힘들겠구나. 뭐 코인이 대박이 났으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도 실제로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 아이들을 좀 여유롭게 살기는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도 정답은 아니고 결국에는 사업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죠. 사실 생각만 했는데 사실 회사 다니면은 뭐 잘하는 게 없잖아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치킨집을 차릴 것도 아니고 다 망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뭐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아도 된대요. 오 그래? 저거 나도 한번 해볼까?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거야.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때가 잘 맞은 거죠.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소비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보다는 어쨌든 경쟁률이 낮았으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잘 돼서 야 이거 생각보다 잘 되네. 내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온라인 사업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네. 브랜드 유통을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온라인 사업을 처음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와서 팔았고 그 다음에 중국 구매대행이라고 해서 중국 사이트에 올라있는 상품들을 그냥 우리나라 사이트에 옮기는 이런 형태의 구매대행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요즘도 사실 중국에서 수입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고 뭐 구매 대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법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돈은 잘 벌리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진짜 뭔가 경찰서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그래도 안정적인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제품들을 수입해 왔을 때 마진은 더 좋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인 게 뭘까라고 찾다 보니까 그게 브랜드 제품을 파는 거였어요. 유튜브에서 브랜드 제품을 팔아도 된대요. 오, 그래? 근데 아울렛에 있는 걸 팔아도 되는데, 오, 그래? 야, 그럼 일단 아울렛 가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촬영 좀 어떠셨나요? 뭐 사실 또 알고 계시던 PD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편하게 나온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도 그냥 제 요즘 생각,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단순히 뭐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벌고 어떤 걸 떠나서 그냥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건강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제 스스로한테도 좀 만족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